자, 이제 77페이지입니다. 이제 04번 착오 요건이 있는데, 그 말은 착오 취소 요건입니다. 착오를 이유로 취소하려면, 원래 취소 못하지만, 예외적으로 취소할 수 있죠? 먼저 법률적인 내용이 돼야 되고, 그 다음 중요하겠죠? 그리고 중과시 있으면 취소 못하니까, 중과시 없으면 취소할 수 있죠? 따라서 경과실이 있어도 취소할 수 있습니다. 이제 먼저 가로 1번이 있죠? 법률적인 내용이죠? 내용에 착오가 있을 것. 그래서 아래 한 줄만 하시면 돼요. 원칙적으로 법률적인 내용에 대해서 착오가 있는 경우라야 취소할 수 있다까지. 그 이하는 안 보셔도 돼요. 그러니까 제가 체크한 것만 보고 계시죠? 자, 가로 2번 중요 부분이죠, 이제. 중요 부분. 그럼 반가로 1번 중요 부분 의의가 있습니다. 자, 거기 의의에서 밑으로 네 번째 줄 내려오시면 네 번째 줄 끝부분에 판례는 있습니까? 그 밑줄 하시면 돼요. 판례는 착오로 인하여 표의자가 그 다음 동원하십니다. 경제적 불이익 동원함이. 이게 제일 중요한 단어입니다. 경제적 불이익을 입은 것이 아니라면 중요 부분 착오라고 할 수 없다고 한다까지. 그러니까 우리 대법원 판례가 이 중요 부분 판단할 때 가장 중요한 잣대가 경제적 불이익이에요. 이걸 두 글자로 줄이면 뭐라 할까요? 손해, 손해. 그러니까 설사 착오에 빠졌더라도 경제적 불이익이 없다면 안 중요하니까 취소하지 못한다 그 말입니다. 설사 착오에 빠졌더라도 손해가 없대요. 그럼 굳이 취소할 필요 없겠죠? 그래서 안 중요하니까 취소 못한다 그 말이에요. 그래서 경제적 불이익 손해를 가장 중요시 여깁니다. 그 다음 이제 반가로 2번 구체적 판단이 있죠. 자, 동그라미 1번은 사람 동일성에 관한 착오 써 있습니까? 말이 어렵네요. 사람의 동일성에 관한 착오 그 말은 사람을 헛갈렸다 그 말입니다. A인 줄 알았는데 B였다 그런 말이에요. 사람 헛갈렸다. 그래서 자 거기는 제일 아래 두 줄 있죠. 제일 아래 두 줄 이와 같은 있습니까? 제일 아래 거기 가로 씌워보세요. 그 다음부터 가로 채무자의 동일성에 관한 물상보증인의 착오 가로. 시험은 이것만 나와요. 나온다면. 근데 이게 무슨 말인가 비교하기 위해서 그 윗 내용도 몇 줄 한 7줄인가 보는 겁니다. 이제 사람을 헷갈렸대요. 사람. 자, 갑이 X부동산 있는데 우리가 이 X부동산 매매계약 체결했습니다. 갑은 어떤 의무가 있어요? 우리에게? X부동산 소유권 넘길 의무가 있죠? 우리는 어떤 의무가 있어요? 3억이라면 3억 지급할 의무가 있죠? 그러죠? 그래서 이렇게 매매계약 체결했는데 알고 보니까 X가 A 소유래요. 사실은 갑 소유가 아니라. 그럼 갑은 자기 거 팔았습니까? 타인 거 팔았습니까? 타인 거. 이게 타인 권리 매매예요. 이건 이제 계약법에 하는 겁니다. 지금 아직 어려울 수 있어요. 그래도 이걸 일단 유효입니다. 갑은 내 거 아니더라도 갑은 X를 을에게 넘기기로 약속했죠? 그럼 A한테 X를 돈 주고 사서 넘겨주면 돼요. 을은 3억 주면 되죠? 그러니까 일단 유효. 일단 유효입니다. 근데 을이 그러더래요. 을이. 이게 사실은 A 거였어. A 거라면 나 안 샀을 거야. 내가 사람을 헛갈렸네. 그래서 착오를 이유로 취소한다 그랬어요. 나 착오했다. A 거면 절대 안 사. 그래서 착오를 이유로 취소한다. 그러니까 이거 못해요. 이게 안 중요합니다. 이것은. 자, 매매계약 체결하면 매수인이 그 다음부터 매도인 얼굴 봐요 안 봐요? 이제 볼일 없죠. 그러니까 매매 경우에 사람이 누군가 안 중요해요. 목적물에 하자 있는가가 중요하지. 일반적인 매매는 사람 헛갈려도 안 중요해요. 그래서 착오 취소 못한다 그랬습니다. 왜 그래요? 앞으로 을은 누가 매도했는가 얼굴 볼 일 없잖아요. 근데 만약에 이번에는 갑이 X부동산을 을과 임대차 했다. 임대차. 근데 알고 보니까 X가 A 소유래요. 그럼 임차인 을은 앞으로 계속 임대인 얼굴 봐요 안 봐요? 봐야 되죠? 이때는 중요하다. 이때는 중요하다. 사람 착각이. 왜냐면 나는 그 인덕이 좋은 갑이 임대인인 줄 알았는데 알고 보니까 조폭이 임대인이래요. 그럼 불편하잖아요. 볼 때마다. 이건 중요하다. 이건 중요하다. 사람은 착오는 중요할 수 있고 일회성 매매는 안 중요할 수 있습니다. 근데 이건 이제 그냥 하는 거고 시험이 이게 나와요. 시험. 우리 책에 갑이라 그랬나? 제가
우리 책에 있는 대로 해볼게요. 갑이 있구나. 자, 갑이 있고 여기 K은행이 있어요. 갑이 자기 X부동산을 K은행 앞으로 근저당권 설정했습니다. 근저당권 설정 계약했다. 그래서 은행이 근저당권 취득했어요. 근데 갑이 자신이 돈 빌린 게 아니라 내 동생 을이 돈 빌린대요. 을이. 근데 을이 담보가 없으니까 형이 동생 대신 내 부동산으로 담보 맡긴 거죠. 이런 갑을 나중에 저당권에서 물상보증인이라 합니다. 그러니까 채무자는 누구예요? 을이죠. 을이 돈 빌려요. 근데 누가 보증 섰어요? 내가 물건으로 보증 섰죠. 이자를 물상보증인 그래요. 채무자를 위해서 자기가 보증 선 사람. 큰일 날 놈이죠. 알면 얘 이혼당해. 이혼감. 그래서 이혼당할 각오로 동생을 위해서 보증 섰는데 나중에 알고 보니까 채무자가 동생이 아니라 내가 모르는 병이래요. 중요해 안 중요해요? 엄청 중요해. 이혼당할 각오니까. 이런 건 중요하다 그랬어요. 이건 판례니까 이 시험이 이거 납니다. 이거. 이건 그냥 이제 이론이고. 자, 책을 보세요. 동그라미 1번. 일반적인 매매계약과 같이 당사자가 누구이냐가 중요시되지 않은 계약에 있어서 중요부분 차고 되지 않는다. 그러니까 사선을 끊으세요. 아까 이거. 안 중요하니까 차고 아니다 그랬어요. 그러나 그 계약이 누구냐가 중요시되는 법률행위 예컨대 증여했다. 공짜로 주는데 사람을 헛갈리면 안 되겠죠. 신용매매, 임대차, 고용, 위임 등에 있어서는 중요부분 차가 될 수 있다. 이제 판례는 여기서 시험이 나와요. 판례는 갑이 채무자라니 백지로 되어 있는 근저당권 설정 계약서를 제시받고 그 채무자가 동생 을인 줄 알았대요. 을인 것으로 알고 근저당 설정자 가로 열고 물상보증인으로 서명 날인을 했는데 그 채무자가 동생 을이 아니라 엉뚱한 병이요. 병으로 되어 근저당 설정 등기가 맞춰진 경우 이와 같은 이제 앞사실을 가로친 걸 한마디로 말해요. 물상보증인이 채무자를 헛갈렸죠. 그게 가로예요. 그 가로는 아랫줄 중요 부분에 가는 처가 된다 그랬죠. 그래서 판례는 그 이와 같은 그 두 줄로 딱 나옵니다. 시험은 그 사건이 이 사건이에요. 이혼감. 그래서 중요하다고 바로 푸셔야 돼요. 자, 넘기시면 이제 동그라미 2번은 제목에 물건의 동일성 동그라미세요. 이제 물건을 헛갈렸다. 이건 중요하다 그랬어요. 사람을 헛갈리면 사람 중요할 수 있고 안 중요할 수 있죠. 근데 물건을 헛갈리면 중요하다 그랬습니다. 즉 예를 들면 상가를 사는데 상가 101호와 102호가 있거든요. A가 상가를 사는데 나는 102호를 살지 않았는데 착각 일으켜서 101호를 매매계약 체결했어요. 102호 살 생각이었는데 점포를 헛갈려서 101호를 사버렸습니다. 그럼 이건 중요하다. 중요하다. 물건을 헛갈리면 중요하다. 그럼 취소할 수 있었어요? 아직 몰라요. 이제 중요하니까 매수인이 중과실 없어야 취소할 수 있고 중과실 있으면 취소 못하겠죠? 그러죠? 그럼 자 동그라미 2번을 보세요. 목적물 동일성행한 착오는 일반적으로 중요한 착오가 된다. 예컨대 부동산 중개업자가 다른 점포를 매매 목적물로 잘못 소개하여 매수인이 매매 목적물에 관하여 착오를 일으킨 경우 이런 경우입니다. 상가를 잘못 알았대요. 이는 중요 부분 착오에 해당한다. 이게 판례죠? 그럼 지금 네 줄 읽었습니까? 그럼 지금 책을 잘 보시면 여기서 네 줄 읽으셨죠? 네 줄 이렇게 하셔가지고 오른쪽 페이지 노란색 글씨 판례가 있죠? 중대항을 시험부 판례 A 했습니까? 그 밑에 C 여기 C로 화살표 같은 판례예요. 그러니까 왼쪽에서는 뭘 판단했다? 중요 부분인가 아닌가. 그러니까 중요하다. 그럼 이제 뭘 판단해야 돼요? 중과실 있는가 없는가. 중요하더라도 중과실 있으면 취소 못할 것이고 중과실 없으면 취소할 수 있겠죠? 그럼 C는 거기 중개업자 동그라미. 중개업자가 이제 개업공사예요. 개업공사. 중개업자가 다른 점포를 매매 목적물로 잘못 소개해서 매수인이 매매 목적물에 관하여 착오를 일으킨 경우에 그럼 매수인은 부동산 전문가 말을 신뢰했죠? 그때 매수인에게 중대한 과실이 없는 것으로 본다. 그래서 취소할 수 있습니다. 왜 그래요? 전문가 말을 신뢰해서 착각이 있으니까. 그때는 중과실 없다. 그랬어요. 같이 왜 연결한지 아시겠죠? 다시 왼쪽 78페이지.
이제 동그라미 3번. 수량 가격이 가는 차고 있습니까? 자, 아랫줄. 물건의 수량, 괄호치세요, 괄호. 수량이나 토지의 면적, 괄호. 그리고 가로칩니다. 가격이나 시세, 괄호. 가격이나 시세, 거기 있습니다. 시가라고, 시가. 시험은 시가라고 많이 나와요. 시가. 같은 말이죠? 가격, 시세나 시가나. 시험 이걸로 더 많이 나와요. 자, 그럼 먼저 수량이나 면적 같은 말이에요. 토지라면 면적이 적다가 수량이 적은 거죠. 같은 말 안중요하다 그랬어요. 안중요하다. 이런 겁니다. 가백에 토지가 있는데 우리가 이게 200평이래요. 200평. 200평을 매매하는데 한 평당 100만 원 그랬어요. 그럼 매매가 얼마예요? 2억으로 했습니다. 매매가 한 평당 100만 원 그래서. 그래서 우리 2억이 돈 주고 샀는데 우리 돈 주고 샀죠? 이걸 청량해 보니까 180평밖에 안 돼요. 이게 수량이 부족하다, 면적이 부족하죠? 그러니까 우리 나 착각했다. 이거 취소한다. 이 매매 취소한다 그랬어요. 착오로 취소한다. 그러니까 대법원이 취소할 수 없다 그랬어요. 수량이나 면적을 착각한 것은 안중요하다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착오는 그러니까 갑이 속인 거 아니에요. 그냥 혼자 착각에 빠진 겁니다. 그러니까 착오는 웬만하면 취소 못해요. 웬만하면. 취소 못합니다. 이때 을은 착오 취소하지 않더라도 또 다른 을은 구제 방안이 있어요. 을은 갑한테 뭘 청구하면 돼요? 20평 가격을 깎으면 돼요. 그런 거지 혼자 착각했으니까 원칙 웬만하면 착오 취소 못한다고 한 겁니다. 그 말은 안중요하니까 취소 못한다 그 말이에요. 혼자 착각했으니까 웬만하면 취소 못해요. 웬만하면 원칙대로. 그 다음 가격 시가. 시가는 딱 정해져 있습니까? 예를 들면 부동산 시가. 알아서 판단할 일이죠. 그래서 거기 써놓습니다. 시가는 착오 아니에요. 좀 이따 사기도 아닙니다. 알아서 판단해야지 착오도 해당 안 되고 사기도 아니에요. 알아서 판단, 알아서 시가는. 이거 착오는 이제 중위본 착오 않는다 그랬죠? 그 다음에 동그라미 4번 토지 경계 현황 제목에 경계 동그라미 현황 동그라미. 그래서 아랫줄 토지 현황이나 경계에 관한 착오는 중요 부분에 관한 착오가 된다. 된다에서 밑으로 7번째 줄 오시면 그리고 막 1389평이 있습니까? 숫자 눈에 띄죠? 거기 밑줄 합니다. 1389평을 전부 경제할 수 있는 농지 알고 매수했는데 측량결과 약 600평이 하천을 이루고 있는 경우 중요분착으로 인정된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약 1300평을 농사지로 샀거든요. 근데 비 온 다음 날 가보니까 600평이 농지로 물리에 잠겨버리네 농지가. 그럼 현황이나 경계를 착각했죠. 농지와 하천 경계를 착각했죠. 이건 중요하다. 중요하다. 책을 내시면 나왔고. 그래서 중요한가 안 한가 사람마다 생각이 다르니까 판례를 시험에 내겠죠. 그 다음 이제 가로 2번, 양가로 2번. 표의자에게 중과실이 없어야겠죠. 반가로 1번. 착오자에게 중과실이 있으면 취소할 수 없다. 표의자가 착오자 다 같은 말이에요. 표의자가 착오에 빠져 의사표시 한자죠. 그래서 제목의 표의자나 반가로 1번 착오자 같은 말입니다. 같은 사람이에요. 착오에 빠져 의사표시 한자. 다시 반가로 1번 착오자 즉 표의자에게 중대한 것이 있으면 취소할 수 없다. 중대한 것이라는 것은 있다는 것은 주의음을 현저하게 태만한 것을 말한다. 중대한 과실 아니면 동그라미 칩니다. 보통의 과실, 경과실, 보통 과실 동그라미 있어도 취소권을 행사할 수 있다까지. 오른쪽 페이지. 반가로 2번은 이제 판례 하나 기억하시면 돼요. 착오자에게 중대한 과실이 있다 하더라도 상대방이 표의자가 착오를 이용한 경우에는 그때는 취소할 수 있다 그랬어요. 이용당했으니까. 다음 판가로 3번. 표의자에게 중과실이 있다는 여부는 상대방 동그라미 상대방의 입증이 있다. 다만 착오 존재의 착오가 법률의 내용 중요에 관한 것이면 표의자 동그라미세요. 표의자가 입증이 한다기. 입증 책임 나눠가졌죠? 그리고 밑에 판례 2개를 봤습니다. 그 다음 제일 밑에 06번이 있죠? 착오와 다른 제도 경합이 생기잖아요. 넘기시면 이제 양가로 3번이 제일 중에 지금까지 시험에 제일 많이 왔습니다. 해제와 취소. 그리고 양가로 4번은 제목의 불법행위 가로치시고 착오는 모자란 거지 나쁜 놈 아니죠. 위법성 없으니까
불법행위 책임 없다 그랬어요. 그래서 양가로 4번은 5줄 한번 읽어보시면 돼요. 5줄. 결론 불법행위 아니다 기억하시면 돼요. 다음 양가로 3번을 볼게요. 해제와 취소. 그 제목이 양가로 3번 해제와 취소 써있죠? 그럼 제목 옆에 씁니다. 해제 후 취소할 수 있는가? 그러면 취소할 있다. 있다. 제목 옆에 이렇게 쓰시라고요. 결론 해제 후 취소할 수 있는가 없는가? 취소할 수 있다라고. 있어요. 그럼 이걸 틀리게 내면 어떻게 내요? 해제 후 취소할 수 없다라고 시험에 나와요. 그럼 틀렸죠? 해제 후 취소할 수 있다고 맞습니다. 이제 밑에 설명드릴 텐데 약간 이건 계약법을 해야 돼요. 약간 어렵습니다. 그래서 일단 결론을 우리가 기침할 때 어떻게 해요? 겨울에 기침할 때? 기침할 때 어떻게 해요? 해치할 수 있어. 해치할 수 있습니다. 해치. 일단 결론을 넣으시고 이건 계약법을 하고 와야 돼요. 양가로 3번은. 일단 한번 말씀드릴게요. 자, 값소의 X 부동산을 우리 돈 주고 샀어요. 근데 매매할 당시에 우리 착오에 빠져 있었거든요. 착오에 빠져서 매매 계약했습니다. 그리고 우리 매도인에게 계약금을 지급했어요. 계약금 지급하고 위약금 약정했습니다. 위약금 약정. 위약금 약정이란 네 잘못으로 계약이 깨지면 계약금 너 가져 그 말이에요. 근데 이제 우리 세 번째로 중도금 먼저 주기로 했는데 중도금을 갑에게 안 보냈어요. 그러니까 우리 채무불이행 빠졌죠? 우리 약속 오겠잖아요? 그러니까 갑이 상당 기간 최고하고 계약을 해제했습니다. 누구 때문에 해제했어요? 을 때문에. 그럼 위약금 약정했으니까 을은 이거 못 받겠죠? 이거 갑이 몰수하기로 약정했잖아요? 그러니까 우리 갑자기 이 돈이 아까운 겁니다. 그래서 변호사 찾아갔더니 변호사가 법원에서 자, 갑이 적법하게 해제했죠? 해제하면 이게 소급의 무효가 되거든요. 소급의 실효. 그래서 매매가 존재하지 않는데도 이제 와서 착오를 이유로 5번째로 이걸 취소한다 그랬어요. 취소. 그럼 해제해서 소급에서 없어졌지만 이제 와서 5번째로 취소하면 이게 계약이 소급의 무효가 되니까 그럼 이 계약금 돌려받을 실익이 있어요. 그러겠죠? 그래서 법원에서 해제 후라도 취소할 수 있다. 그래서 있다. 이걸 하게 되면 우리는 계약금 돌려받을 수 있는 실익이 있으니까 그래서 해제 후 취소할 수 있다라고 판결이 난 겁니다. 그래서 아직 이거 안 했기 때문에 약간 좀 이해가 안 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일단 외우세요. 해제 후 취소할 수 있다. 해치. 그럼 그 책을 볼게요. 매도인이 매수인의 중도금 미지급 이후로 매매계약을 적법하게 동원하칩니다. 해제 후라도 매수인으로서는 채무불이행에 따른 손해배상 책임이나 계약금 반환을 받을 수 없는 불이익을 면하기 위해서 착오를 이유로 취소 동그라미 취소 행사에서 매매계약 전체를 무효로 돌릴 수 있다. 해제 후 취소할 수 있다. 그럼 오늘 나눠야 되는 문제 있죠? 오늘 나눠야 문제 4번 보세요. 4번 착오 설명 옳은 거 그랬죠? 작년 문제요. 자, 1번 매도인이 계약을 적법하게 동원하칩니다. 해제 후. 그럼 취소할 수 있는가 없는가 물어보겠죠. 해제한 후에도 매수인은 계약 해지에 따른 불이익을 면하기 위하여 즉 계약금 몰취당하잖아요. 면하기 위해서 중무효 부분 착오를 이유로 취소 동그라미 제일 그때 있다 해서 맞았죠. 1번이 바로 정답입니다. 다시 이제 척으로 오시면 지금까지 일단 이제 착오가 끝났어요. 이제 마지막에 제4절 사기 강박이 나오죠. 사기 강박은 일단 나쁜 놈 있어요. 나를 속인 놈, 나를 쫄게 한 놈. 그래서 불법행위 성립합니다. 착오는 성립 안 해요. 나쁜 놈 없으니까. 가장 큰 차이점입니다. 그럼 110조 있습니까? 110조 보세요. 1항 사기나 강박에 의한 의사표시는 취소할 수 있다. 2항 상대방이 있는 의사표시 관하여 제3자 동원합치세요. 이제 사기 강박을 제3자가 했네요. 제3자가 사기나 강박을 행한 경우에 가로칩니다. 가로 상대방이 그 사실을 알았거나 알 수 있었을 경우에 하나여 가로 이게 상할수. 다시 상대방이 알았거나 알 수 있었을 경우에 하나여 상할수 그 의사표시 취소할 수 있다. 다음 3항
전 2항이니까 1항, 2항입니다. 1항, 2항 의사표시 취소는 선의 제3자에게 대항하지 못한다. 그래서 상대적 취소. 그럼 1항과 2항이 이제 중요해요. 1항, 2항. 자, 110조 1항은 당사자 간 사기강박이에요. 갑과 을이 매매계약 체결했거든요. 당사자끼리 누가 사기강박했다. 갑이 을을 사기강박했대요. 먼저. 그래서 을이 갑한테 속았거나 쫄아서 매매했어요. 그럼 속았거나 쫄았으니까 하자 있는 상태에서 매매했겠죠. 그럼 약간 이게 불리할 수 있잖아요. 그럼 을은 매매계약 언제나 취소하겠죠. 언제나 항상 취소할 수 있습니다. 그렇게 하겠죠. 당사자한테 당했으니까. 이게 1항, 1항. 이제 2항은 제3자의 동그라미 쳤죠? 2항은. 자, 2항은 매매계약은 갑과 을이 했거든요. 매매계약은. 근데 사기강박을 이들이 한 게 아니라 제3자가 1억에 속였대요. 제3자가 을을 사기 또는 강박해서 우리 병한테 속았거나 쫄아서 갑과 매매계약 체결했대요. 그럼 우리는 매매는 갑과 했지만 아무튼 병한테 속았거나 쫄아서 좀 안 좋은 상태에서 행위했죠. 그럼 이거 취소할 수 있어요, 없어요? 우리는 당해서 매매했잖아요. 하자 있죠. 취소할 수 있어요, 없어요? 취소할 수 없습니다. 우리는 당했더라도. 만약 이것을 취소할 수 있다라고 해버리면 을은 매매계약 후에 했어요. 친한 친구 한 명만 꼬시면 돼요. 너가 나를 속였거나 몽둥이로 강박했다 그래. 그래서 취소하면 되겠습니까? 안 되겠죠? 갑이 피해를 봐요. 갑을 위해서 취소할 수 없다라고 쓰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 생각은 병은 갑하고 친할 것 같아요. 갑이 시켜서 이러게 했을 것 같거든요. 근데 그게 아닙니다. 그건 우리 생각이고 법에서는 두 사람을 친하게 봐요. 을이 매매했는데 이걸 후회하면 친한 친구하고 둘이 짜고 너가 나 속이거나 칼로 강박했다 그래. 그래서 취소하면 되겠습니까? 그럼 얘가 손해보겠죠. 뜻밖의 손해. 그래서 을의 상대방을 부합해서 취소할 수 없어요. 그럼 언제 취소할 수 있는가? 얘를 보호할 필요가 없을 때. 갑도 매매할 당시에 얘가 병한테 당해서 나왔다는 것을 상대방이 알았거나 알 수 있었다면 그럼 갑을 특별히 보호할 필요가 없죠. 그때 한해서 예외적으로 을은 취소할 수 있습니다. 그래야 둘이 짜고 취소 못하니까. 아시겠죠? 그래서 얘가 당했으니까 얘가 취소하고 싶겠죠? 그럼 얘는 언제 취소해요? 상할수. 그럼 갑은 취소 안 당하려면 갑은 상태가 어때야 돼요? 상할수 반대. 상소무. 상할수, 상소무. 그래서 갑은 이런 사실을 몰랐고 모르는데 과실이 없어야 을한테 취소 안 당합니다. 내도 상할수라면 취소 당할 수 있어요. 이게 110조 이항입니다. 그럼 이제 시험은 이게 나와 이거. 자, 하나 더 해볼게요. 자, 그럼 병이 갑의 대리인이 돼요. 이건 다음 주에 합니다. 예습. 병이 갑의 대리인이다. 갑의 대리인도 제3자에 해당할 것인가? 그럼 대리란 말은 얘가 본인이고 얘가 대리인 그 말이에요. 그럼 이것도 제3자에 해당할 것인가? 만약 제3자에 해당한다면 대리인이 사기강박하면 얘는 원래 취소 못하고 본인이 이 사실을 알았거나 알 수 있을 경우에 하나여 취소할 수 있는 겁니다. 제3자라면. 근데 대법원이 제3자 아니다 그랬어요. 그래서 갑의 대리는 이쪽 1항. 갑의 대리인은. 갑이 뽑았죠? 우리 보기엔 그놈이잖아요? 그러죠? 그래서 본인이 사기강박했던 이자의 대리인이 사기강박했던 우리 보기에는 그놈이잖아요. 그러면 언제나 취소해야지. 뭐 얘가 사기강박했을 때 이 사실을 본인이 알았거나
알 수 있을 때 취소하면 안 되겠죠? 그래서 똑같은 놈이에요. 우리 보기에. 그래서 누가 사기강박했든 얘는 언제나 취소할 수 있다. 왜 그래요? 대리인은 제3자 아니니까. 그러니까 이제 다음 주까지 해야 돼요. 어렵습니다. 이거 다음 주에도 어려워요. 그래서 어려우면 어떻게 해야 돼요? 애우시면 돼요. 애우면. 그래서 이제 애웁니다. 다음 주도 하니까 대리인이 사기강박했다 그러면 이제 이해하셔도 외워야 돼요. 그러면 언제나 취소할 수 있죠? 그래서 언제나 취소할 수 있다라고 하시면 돼요. 언제나 취소할 수 있고 설사 본인이 갑이 이 사실을 몰라도 취소할 수 있다. 그게 언제나 취소죠? 그래서 본인이 몰라도 취소할 수 있다. 그러니까 본인이 알았거나 알았을 때 취소했으면 틀립니다. 그럼 제3자 되니까. 그래서 대리인 사기강박 그러면 언제나 취소, 몰라도 취소하시면 돼요. 같은 말을 이게 언제나 취소. 그러죠? 대리인 사기강박이면 언제나 취소, 몰라도 취소 일단 애우세요. 일단. 이해하시면 좋고. 다음 주에 또 합니다. 그래서 오늘 나눠드린 문제를 보시면 5번 문제 봐보세요. 5번 사기강박 의사비 설명 틀린 거죠? 동그라미 2번 어떤 다라고 눈에 보여요? 기망이 사기예요. 그럼 대리인 기망 동그라미. 아, 대리인이 사기 기망했대요. 그럼 언제나 취소인데? 제일 끝에 취소할 수 없다. 무조건 틀렸어 일단. 언제나 취소인데? 라고 푸시면 돼요. 그럼 자 2번을 제가 한번 읽어볼게요. 자 2번. 대리인 기망행위로 계약을 체결한 상대방은 본인이 선이? 본인이 여기 몰라도 취소할 수 있는데 선이어도 언제나 취소. 그래서 정확히 틀렸죠? 그래서 2번이 바로 정답입니다. 이런 식으로 아무튼 이 대리인 기망이 이게 시험에 나오면 얘는 무조건 정답으로 제일 중요하니까. 나머지 들러리 안 나와 얘는. 그래서 대리인 사기강박이면 언제나 취소, 몰라도 취소. 왜 그래요? 제3자 아니고 110조 1항이니까 1항. 그럼 자 법조문 보셨고 자 이제 82페이지 와보세요. 82페이지 그 02번 의의 있죠? 가로 1번에서 한 5줄 있습니까? 거기는 한번 읽어보시면 돼요. 체크하시고 이렇게 가로 1번 5줄 의의니까 시험에 안 나와요. 한번 읽어보세요. 그 다음 03번 사기 요건 있습니까? 자 가로 1번 제목만 밑줄 사기자의 고의 동그라미 고의 속이려는 고의 제목만 밑줄 양가로 1번 오른쪽 페이지 가로 2번 기망행위 있습니까? 그게 사기예요. 그럼 반가로 1번 소극적으로 진실한 사실을 숨기는 것도 기망, 즉 사기가 될 수 있으며 경우에 따라서는 단순한 침묵도 기망행위가 될 수 있다. 그래서요. 이런 경우입니다. 흔히 이런 일이 많이 있을 수 있어요. 갑에게 한 15년 된 아파트가 있어요. 15년 된 아파트. 15년 돼서 501호. 근데 여기 가끔 화장실은 물이 새더라고. 물이 새요. 그걸 나도 알아요. 그래서 아파트를 팔고 싶어요. 의뢰 왔거든요. 매수인. 그럼 갑은 매도인은 하자를 알고 있으면 그 하자를 상대방에게 고지해야 할 법적 의무가 있어요. 신의식상 의무. 고지해야 됩니다. 근데 갑이 물 샌다면 얘가 사겠어요? 안 사니까 일부러 침묵했어요. 하자를 고지하지 않았다. 그럼 왜 고지 안 했어요? 얘를 속일 목적으로. 이게 사기예요, 사기. 그럼 우리를 사기를 이유로 계약 취소할 수 있습니다. 흔히 우리 있을 수 있죠? 그래서 기망행위가 될 수 있다까지 읽었죠? 있다에서 밑으로 세 번째 줄 오시면 있다에서 밑으로 세 번째 줄 끝에 다만 있습니까? 거기서 밑줄. 다만 매매계약이나 교환계약을 체결하면서 일방 당사자가 자기 소유물 시가를 묵비하여 상대방에 고지하지 않았거나 허위로 시가보다 높은 가액을 시가라고 말했다요. 이 정도로 사기가 되지 않는다. 그래서요. 그러니까 시가는 사기 아닙니다. 알아서 판단을 이래요. 시가를 입 다물었다. 사기 아니에요. 내 아파트가 3억인데 시가가 3억 5천이라 했다. 사기 아닙니다. 그럼 우리는 다 사기꾼이에요. 내 아파트를 약간 올려서 말하지 그대로 말합니까? 사기 아니에요. 그 정도는. 그 다음 이제 가로 3번 사기 위법성 있습니까? 반가로 1번 기망행위 즉 사기행위가 거래상 요구되는 신의 성실 원칙에 반하는 것일 때 위법한 것으로 평가된다.
그러니까 유법성이 있어야 돼요. 나쁜 놈. 그러니까 상품 광고예요. 광고. 광고는 약간의 허위는 있겠죠. 그걸 다 사기라면 안 되겠죠. 그죠? 그래서 우리 학원에서 여러분한테 뭐라고 광고했어요? 우리 학원에서 전국 최고의 강사진 그래서요. 그럼 사기입니까? 와보니까 전국 최고 아닌 것 같아요. 그런 사기 아니에요. 저는 전국 최고인데. 그 정도 약간은 허위는 있겠죠. 그 정도 위법성이 없다고 평가합니다. 100% 학교 그것도 사기 아니에요. 그 정도는. 누구나 알 수 있잖아요. 거짓말이란 거. 그러죠? 거짓말이 100%는. 공부하면 100%인데 안 하면 떨어져야겠죠. 당연히 안 하면 떨어져야겠죠. 배 아프니까. 그래서 평가된다. 이제 그 아랫줄. 대형 백화점 있습니까? 있어요? 다시 판가로 1번. 판가로 1번. 기망행위가 거래상 요구되는 신원성질론 재판을 하실 때 위법한 것을 평가된다. 그 아랫줄에 대형 백화점의 이른바 편식 세일은 기망행위에 해당한다. 이런 판례가 하나 있습니다. 이 무슨 판례냐면 우리가 노점상에서 뭐 옷이 10만 원이다. 그럼 그거 믿습니까? 노점상 안 믿죠? 근데 백화점은 국민들이 보통 신뢰하거든요. 시민들이. 그래서 대형 백화점에서 옷이 원래 정가가 10만 원이거든요. 10만 원. 원래 가격이. 근데 10만 원짜리 10만 원에 파니까 안 사더라고 누가. 그래서 빨리 팔려고 원래 옷이 20만 원짜리인데 50% 세일해서 10만 원에 팔았어요. 원래 10만 원짜리인데 이렇게 거짓말 쳐서 10만 원에 팔았습니다. 그러니까 사람들이 많이 샀어요. 동네 아줌마들이 막. 그럼 이 사람들은 재단상 손해 있어요? 없어요? 10만 원짜리 10만 원에 샀죠? 손해 없어요. 그래도 왜 샀죠? 속아서. 이 말 안 했으면 안 샀을 거예요. D는 2개나 샀어요. 색깔별로. 2개나. 그 다음날 학부모 모임 가니까 아줌마들 다 입고 왔더라고요. 입을 수가 없어요. 그러면 재산상 손해 없지만 속았다는 것 때문에 사기입니다. 취소할 수 있어요. 취소. 그러니까 사기는 누가 나를 건드렸죠. 재산상 손해 없더라도 속았다는 것 때문에 사기 취소할 수 있어요. 근데 착오는 혼자 착각이라 혼자 착오했죠. 이거 없으면 취소 못해요. 사기는. 혼자 착각이니까. 이게 있어야 중요하고 취소할 수 있는데 사기는 당했다는 것 때문에 손해 없더라도 사기고 취소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달라요. 그 다음 이제 넘기시면 다음 페이지 04번 이제 강박이 있어요. 강박의 요건이 있습니까? 가로 1번은 제목만 강박자 고의 동그라미 쫄개 고의가 있었죠. 가로 2번 강박행위 보세요. 강박은 불법적 해하고 고지로 상대방으로 하여금 공포를 느끼도록 한 것을 말한다. 다만 의사표시자로 하여금 의사결정을 스스로 할 수 있는 여지를 자 완전히 박탈 동그라미 칩니다. 그럼 바로 밑에 무효 동그라미. 첫 시간에 했죠? 원래 취소인데 완전히 박탈 무효. 그 다음 가로 3번 강박행위 위법성이 있어야겠죠? 그래서 아랫줄 어떠한 해악을 고지하는 강박행위가 위법하다고 하기 위해서는 해악 고지로서 추구하는 이익이 정당하지 않거나 상대방에게 고지하는 해악 내용이 법질서에 위배된 경우 등에 해당해야 한다까지. 그러니까 한마디로 쫄게 해악을 고지 뭐 다리를 부러른다 뭐 그래야 돼요. 그런 식으로 해악 고지하지 위법하겠죠? 그래서 사기든 강박이든 다 위법해야 돼요. 그래서 불법행위 승인한다 그랬죠? 다음 제일 밑에 05번. 05번은 이제 제3자 동그라미. 이게 제일 중요하다 그랬죠? 제3자 사기 강박. 가로 1번을 보세요. 자, 가로 1번은 이게 중개업자예요. 공인중개사. 공인중개사가 올해 계약 상권도 못 썼어야지. 월세 못 낼까봐 둘이 당사자 왔는데 얘가 어리버리 하길래 얘를 이제 속이는 겁니다. 그러니까 갑이 시킨 거 아니에요. 시켰다면 안 됩니다. 보기에 얘가 어리버리 하니까 얘를 속여서 한 건하고 수수료 보는 거예요. 그럼 예컨대 보세요. 갑 소유 X 토지는 건축 허가를 받을 수 없는 땅임에도 건축 허가를 받을 수 있다는 동그라미 칩니다. 중개업자 평 동그라미. 제3자. 중개업자 평 말에 속아서 을이 이를 매수한 경우 그럼 매매는 갑과 을이 했죠. 매매는 갑과 을. 누가 속였어요? 병. 그 다음 을은 속았죠. 을이 속았죠. 을은 병의 사기를 이유로 토지 매매가 취소할 수 있겠는가. 아랫줄. 제3자가 사기라 감을 행한 경우에
상할수, 상대방이 그 사실을 알았거나 알 수 있을 경우 하나여 표의자 을은 그 사비 취소할 수 있다. 즉 을이 사기를 이유로 그 계약을 취소할 수 있으려면 그 계약 상대방인 갑이 제3자 병 사기 사실을 상할수 알았거나 알 수가 있어야 하며 만약 갑이 선의 무과실이면 그랬죠 여기. 만약에 을 입장에서 상소무 그때는 취소 못하죠. 상소무. 다시 갑이 선의 무과실이면 을은 취소할 수 없다. 다만 을이 취소할 수 없는 경우에도 병에게 불법행위 책임 물어서 손해배상 청구는 가능합니다. 즉 을은 보세요. 을은 취소하든 취소 못하고 취소하고 못하고는 을 나한테 달렸습니까? 갑한테 달렸습니까? 을은 이걸 취소하고 싶은데 취소하고 못하고는 나한테 달렸어요? 갑한테 달렸어요? 갑한테 달렸어요. 얘가 상할수면 취소할 수 있고 상소무면 취소 못하고 내 의사가 무관하죠? 갑한테 달렸어요. 갑한테. 그래서 취소는 갑과 문제고 갑. 취소하든 취소 못하든 나를 속인 나쁜 놈은 혼내야겠죠? 그래서 취소하든 못하든 병한테는 손해배상 청구해야겠죠? 속인 놈이 있으니까 나쁜 놈. 그 말입니다. 이해되시죠? 어렵습니까? 아무튼 상할수를 잘 기억하시고 이제 복습해 보시면 되겠어요. 그 다음에 양가로 3번 거기 딱 4줄만 하겠습니다. 양가로 3번 자 대리인 가로치시고 제3자입니다. 대리인 사기는 제3자 사기에 해당하지 않는다. 예컨대 갑 회사의 동그라미 칩니다. 을과장 동그라미. 을과장 동그라미 치고 써놓습니다. 대리인. 그럼 갑의 본인 쓰세요. 갑. 갑 건설회사가 본인이에요. 을과장이 회사 대리인. 을과장이 갑회사 아파트 사업을 위해 병 씁니다. 상대방. 병소유 엑스소질 매수한 계약을 체결한 과정에서 동그라미 칩니다. 병을 기방. 그럼 동그라미 2개 쳤죠? 을과장이 병을 기방. 그럼 대리인이 기망했죠? 그럼 언제나 취소, 몰라도 취소. 기망했다면 갑회사 본인이 이에 대해서 선의 무과실도 몰라도 병 상대방은 취소할 수 있다. 그러니까 이 그림이죠. 이제 여기가 이제 을이에요. 을. 여기가 병입니다. 여기가 을이고 여기가 병이라면 갑 회사가 있고 을과장이 있어요. 을과장. 그러면 여기는 본인이고 대리인이에요. 여기가 상대방. 그럼 병이 보기에 그놈이나 과장이나 그놈이죠. 그래서 제3자 아니고 이쪽입니다. 그래서 을이 과장 여기가 병이에요. 그러면 대리인이 나를 사기각 막했다면 나는 본인한테 당했든 대리인한테 당했든 언제나 취소. 설사 갑이 몰라도 취소. 그 말이죠? 그 말입니다. 그래서 병은 취소할 수 있다까지 했어요. 다음 가로 4번 딱 한 줄만. 대리인이 아닌 피용자 동그라미. 단순한 피용자는 제3자예요. 피용자는 제3자. 정 5번. 사장님과 적대예요. 사장님은 일 더해. 피용자 일 못해. 월급 깎어. 월급 올려줘. 동일시할 수 없죠? 피용자는 제3자. 그래서 대리인이 아닌 피용자의 사기는 제3자에 해당한다까지 보면 돼요. 시험은 양가로 3번이 나오니까. 그래서 대리인 사기 양박하면 언제나 취소, 몰라도 취소라고 하시면 돼요. 그 다음 넘기시면 하나 더 해야 돼요. 자, 07번 다른 규정 관계 있습니까? 07번 다른 규정 관계. 가로 1번 사기형 관계가 있죠? 죄송합니다. 제가 하나를 빼먹었어요. 자, 이제 이 경우는 착오와 관계란 사기를 당해서 착오에 빠진 겁니다. 그럼 이 착오가 중요 부분일 수 있고 중요 부분이 아닐 수 있어요. 그럼 중요 부분이면 착오도 해당되죠, 이게? 착오. 그래서 선택합니다. 사기 취소 가능하고 착오 취소도 가능해요. 중요하니까. 근데 안 중요하면 사기 취소만 가능하고 착오는 성립할 수 없죠. 안 중요하니까 그 말입니다. 그래서 자, 양가로 1번 보세요. 사기와 착오는 중요 부분에 관한 것이 아니어도 취소할 수 있으며, 그다음 밑으로 두 번째 줄.
그리고 다음에 기망에 의한 착오가 법률행위 중요분행 것이면 표의자는 착오에 의한 취소와 사기에 의한 취소를 선택적으로 행사할 수 있다. 오른쪽 페이지 양가로 3번 있죠? 불법행위. 자, 1번 사기 강박이 불법행위 요건 위법성 갖춘 때는 취소와 아울러 불법행위에 의한 손해배상 청구할 수 있다. 행사할 수 있다. 다만 유의할 것은 법률행위를 이유로 손해배상을 청구하기 위해서 반드시 그 의사 표시를 취소해야 한 건 아니다 그랬어요. 다시 보세요. 아까 갑과 을이 매매인데 제3자가 사기 강박했죠. 그럼 을은 이걸 취소하고 못하고는 갑한테 달렸어요. 상할 쓰면 취소할 수 있고 상선무면 취소를 넣었습니다. 그럼 취소는 가까운 문제고 취소하든 못하든 얘한테는 불법행위 물어야겠죠. 따라서 불법행위 청구하기 위해서 반드시 이걸 취소해야 되는 건 아니죠. 취소하든 취소 못하든 얘한테 불법행위 정할 수 있잖아요. 그러죠? 별개입니다. 취소하고. 아까 다시 보세요. 다만 유의할 것은 다만 불법행위를 이유로 여기 이렇게 손해배상 청구하기 위해서 반드시 의사표시를 꼭 취소해야 되는 건 아니에요. 취소하든 취소 못하든 손해배상 청구할 수 있죠. 그래서 아까 문제 보시면 프린트 문제 5번 문제 5번에 동그라미 5번 5번에 동그라미 5번 제3자 사기로 계약을 체결한 경우 피해자는 그 계약 취소하지 않고 즉 취소하든 못하든 제3자에게 불법행위 물을 수 있죠. 그러니까 5번은 맞는 지문이고 다시 책으로 되어 이제 반가로 2번까지 양가로 3번에 반가로 2번 자 의사표시를 취소한 경우에 가로 2개 칩니다. 첫 번째 가로 그 취소 효과로 생기는 부당이득 반환 청구권 가로 즉 취소하면 소급의 무효가 되죠. 무효가 되니까 부당이득 반환 청구권 생길 수 있겠죠. 그 다음 두 번째 가로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 청구권 가로 이 청구권이 모두 인정될 수 있다. 다만 그 행사는 동그라미 칩니다. 선택적 둘 중에 두 가로 가로 2개 쳤죠. 둘 중에 하나만 행사하면 손해 다 배상 받습니다. 그런 거지. 둘 다 중첩적 행사하는 거 아니에요. 중첩적 행사 넣으시고 둘 중에 하나만 선택 행사하면 손해 다 배상 받잖아요. 둘 다 행사한 거 아니에요. 선택적 동그라미 중첩적 X 써놓으면 돼요. 둘 중에 하나만 선택해서 행사합니다. 둘 다 행사한 거 아니에요. 둘 다 행사하면 오히려 더 많은 이득을 취득해버립니다. 더 부당해요. 그래서 여기까지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오늘 여기까지 하시고 중간에 좀 빼먹은데 다음 주에 하고 대리편을 하겠습니다. 또 오늘 상당히 어려웠죠. 의사표시. 그래서 상하수 상소물 위주로 좀 정리를 잘 하셔야겠어요. 자, 다음 주에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